자, 보겠어요. 19번 문제인데 19번이 어렵죠. 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문과 선택자들은, 확통 선택자들은 정답률이 19%라서 난이도 최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선생 생각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도 설명 안 듣냐? 선생 생각에 지금 내가 해설을 할 텐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이거 졸라 쉽거든.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안 해서 그렇죠. 속도와 가속도 문제를 안 하니까 어렵지. 그럼 뭔 말이냐? 속도와 가속도를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면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내 질문에 대해서 네 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스스로 관찰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너는 속도와 가속도 단원에서 뭐 배웠니? 떠올랐나? 내 생각에 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한글로 속도와 가속도 또는 VT, AT 또는 뭔가 모호하게 미분? 이게 다이네가 이런 수능급의 문제를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되지. 하고 싶은, 내가 지금 예측을 하고 진짜 확인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수준의 애들은 머릿속에서 그 단원에서 이거 이 순서로 배웠어. 이렇게 떠오를 리가 없어. 절대. 그러니까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공식 하나 알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는 되도 않는 거지. 이건 무슨 단원이죠? 단원이 달라요. 이거는 미분 단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적분 단원이에요. 그래서 두 단원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위에는 교과서에서 어디서 배우냐면 속도와 가속도 단원에서 배우고 밑에는 속도와 거리 단원에서 배우거든. 일단 네가 뭘 배우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답변을 못한다 라고 하는 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두 단원이 출제되고 있다. 한꺼번에 물었다. 한 문장으로. 라는 것도 모르고 풀고 있을 공산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너한테 이 문제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건 이 내용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내용들은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의 지적 수준으로 이해 못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거의 없어요. 네가 못하는 건 진짜 문제를 봤을 때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 그냥 뭘 배우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어만 아는 수준으로 네 뇌가 훈련이 돼 있으니까 훈련이 안 돼 있다는 뜻이지. 단어만 아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뭘 시작을 잘 못해. 그러니까 랜덤으로 떠오르는 대로 가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잘 몰라. 뭔가 떠오르니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쉬운 문제예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이런 거 뭐야? 차별함수니까 두 개의 뭐 위치 관계를 확인한다. 뭐 이런 거거든. 위치 관계를 확인했니? 위치 관계를 확인한 거야? 연속이다. 이거지. 뭐가? VT가. 당연한 게 속도니까 속도는 위치가 아니고 속도가 연속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거지. 연속이 돼야 이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거리라고 하는 건 정적분인데 여기에 비해서 거리가 정적분이 아니고 이거지. 거리라고 하는 데서 배우는 게 지금 여기서 위치죠, 위치. 그러니까 이 거리로 표현하지 말고 속도와 거리, 제목은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대응되는 두 개점이 이거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걸 적분하는 거고 얘는 속도를 자체를 적분하는 거죠. 위치니까 뭐야? 위치니까 정적분이고 정적분의 피적분 함수는 뭐야? 연속이 되어야죠.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 이게 지금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느냐? 이 문제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 구조를 읽지 않고 그냥 막 뭔가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해? 네가 지금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거리 단어에서 뭘 배우는지, 교과서에 뭐가 적혀 있는지 모른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해 갔나? 넌 이해 갔니? 그래서 그거나 반성하세요. 하고 난 지금 끝내고 싶어요. 이게 이제 COT야. 그러면 풀이는 뭐냐? 이 위치 관계를 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죠. 지금 위에다가 3, 밑에다가 3 넣었더니 연속이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T축, VT축. 저게 그만 딱딱하고 좀 봐. 이게 마이너스 1, 2, 3. 그래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여기에 있고 이게 무슨 점이야? 격자점. 격자점이 뭐야? 3, 마이너스 4. 그리고 쭉. 직선이지. 직선의 생명은 뭐야? 기울기. 기울기가 K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K다. 자, 이거 봐. 뭘 보냐면 힌트하면 이렇게 해요. 좌표 평면이 비스듬한 직선은 뭐죠? 의미 있는 두 점을 기준으로 직각 삼각형으로 쪼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울기를 이용한다. 이제 기울기를 구하랜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값이 4인 걸 알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길이를 알면 된다. 이 길이만 알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길이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뭘 넣었을 때 0이 되니? 뭐 이 정도? 이 길이만 알면 된다. 이게 내 뭐야? 목표다. 구하는 거. 목표란 표현보다 우리 수업에서 구하는 거. 이런 생각은 좀 하나? 뭐지? 자, 어쨌든 그러면 뭐 어떻게 해볼래? 문제에서 제시한 수치가 두 번째로 바뀌는 지점에서 점 P의 위치가 1이다. 지금 속도가 바뀌는 지점이 두 군데죠. 이게 여기랑 여기. 그래서 여기서 위치가 1이다. 위치는 뭐야? 정적분이다. 따라서 인테그랄. 이게 구하는 건데 얘는 3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결국 이게 구하는 거죠. 그럼 이걸 x1이라 하자. 그러면 x1까지 이고 이건 지금 누가 봐도 명백히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더하기 인테그랄 3부터 x1까지다.
근데 얘는 계산을 해보면 그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t로 해야겠네. 지금 x 왜 미안, 보통 여기서는 t로 하죠. t. 그러니까 얘도 t1 얘도 t1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dt가 되고 이건 얼마죠? 계산한 사람 얼마 나오니? 2분의 3이다. 그런데 얘는 적분을 하는 게 아니지. 얘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t1 빼기 3 곱하기 4죠. 따라서 2분의 잠깐만 이게 적분이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럼 두 개를 더하는 거지.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찍찍 2 마이너스 2 t1 마이너스 3 바로 닫고는 1이다. 그럼 2분의 1이 되니까 얘가 뭐죠? 1이 되니까 얘가 2분의 1인가? 맞나? 얘가 2분의 1을 넣으면 띡띡 마이너스 1 그러면 2분의 1 안 되네. 그럼 뭐죠?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4분의 1인가? 4분의 1 따라서 답이 나왔죠? 따라서 K는 뭐야? 4분의 1 아니 T1 마이너스 3분의 4이므로 4분의 1 분의 4다. 그래서 16이다 하고 답이 나옵니다. 너 풀이 봐봐. 뭐 그림이 없어. 그냥 계산이야. 가자 계산. 가자 계산. 무한 질주. 오 그림 있어. 뭐 하냐고. 그림이 있으면 뭐 하냐고. 계산을 못해. 그러니까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게 수학에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상황 파악이야. 상황 파악. 이게 됐는데 계산해서 틀린다라는 일은 있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본인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되 핵심은 이거예요. 도대체 교과서에서 네가 배운 게 뭐냐? 배운 것. 배운 구조를 확인하세요. 즉 간단하든 세밀하든 상관없이 속도와 가속도 단원, 속도와 거리 단원에서 뭐 배웠니?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할 수 있어야겠어요. 알겠니?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하는 거지. 오케이. 알겠지만 배부한 결과지에서 10번은 초토화 문제가 되겠어요. 다행히 4점짜리 처음 문제가 아니라는 게 다행스럽죠. 그런데 EBS 풀이 잘 좋아요. 알아두세요. EBS 풀이. 그러니까는 내가 말했듯이 이 문제, 이 짧은 문제에 뭐가 등장했느냐면 EBS 풀이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까지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 이걸 이렇게 보는 거지. 이 외저분이 등장했잖아. 외저분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게 뭘로 보여야 돼? 사인 법칙으로 보여야 되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뀌어야죠. 뭐 사인 A분의 2는 사인 B분의 3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건 사인 법칙이다. 그리고 이거는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까지 물었다. 알뜰하게. 넓이는 두 변과 사인 사이각이다. 잘 했어요. 그리고 이거 알아둬야 돼요. 너희들처럼 아직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잘 모르는 학생이라면 이런 구조, 특히 이 두 개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이 단원에서 이렇게 배우니까 특히 평가 문제라면 하나씩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세요 라고 했고, 그래서 그 관점으로 EBS 해설을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은 이렇게 보겠어요. 이게 뭘 말하니 하면 이게 당연히 뭐야? 따라서 B equals C죠. 왜 B equals C니? 코사인 B와 코사인 C가 같으면 왜 B equals C야? (1대1) 함수라서 그렇죠. 잘 했어요. 어디에서? B의 범위는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에서는 계속 감소하는 1대1 함수죠. 이게 지금 뭐야? 이게 1대1 함수 정의지. 그래서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뭔 말이야? 너 그림을 그렸잖아? 잘했어. 문제는 그림이 특징이 있는 놈이지. 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치? 오케이? 보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거거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EBS 풀이에서 요렇게 가는 건 그림이 필요 없는 풀이죠. 삼각형을 생각하긴 하지만 기하적 관점으로 가지 않는다고. 기하 추론이 가능하다. 이게 뭐냐? 이거죠. 외접원이 있다.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A일 것이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에 넣으면 뭘 하지? 수선에 발을 내리는데 여기까지 가죠. 왜? 원 때문에. 그리고 길이가 어떻대? 하면은 A에 대해서는 2. 그러니까 이게 2니까 이게 1이다. 실제 길이가 아니고 비율이죠. B에 대해서는 3. 이게 3이다. 물론 얘도 3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니? 2 루트 2다. 따라서 얘는 뭐니? 2 루트 2분의 1이다.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왜 이게 2루트 씨발 되는 거죠? 보조선 90도 닮음. 그래서 이것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건데 1이므로 역수다. 따라서 2루트 2k 더하기 2루트 2분의 1k는 얼마야? 6이다. 따라서 k가 나올 것이고 k가 나오면 다 나왔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넓이 S는 2분의 1도 아니지. 그냥 2 곱하기 이거지. 1k는 뭐야? k 곱하기 2 루트 2k가 답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EBS 풀이 단원 구조에 대응되어서 좋아요. 코사인 법칙 쓸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이게 10번이지. 그래서 네가 얘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이런 그림이, 이건 뭐냐면 중학생도 많이 하는 수준의 그림이거든. 그래서 10번이거든. 그리고 그 시작은 네가 무시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각별한 이런 게 아니고
B의 범위가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이므로 코사인은 1대1 함수가 되고 따라서 두 변이 같다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아보느냐 10번 푸는 시간에 생각을 통해서 알아보느냐가 아니고 즉각적으로 알아보느냐.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느냐. 이게 가능하겠다. 왜? 너무 특징이 있는 그림이고 변의 B가 아주 단순하다.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런데 봐.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그럼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니? EBS 풀이 기억하세요. EBS 풀이 과정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요거 보고 뭐 사인 법칙, 이걸 보고 코사인 법칙. 그래서 뭔가 계산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 법칙을 사용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사용한 건 이거 해석을 한 거지. 이거 지금 해석한 건 할 수 있니? A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와 B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B가 2대 3이다. 라고 해석을 하니 아니면 단순 계산, 이퀄 뭐라고 놓고 곱해서 하니. 이해갔죠? 이해가 안 가? 가? 어딜 가? 수업을 들어야지. 그거. 자, 이거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이거 앞으로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해나갈 거잖아. 수능 때까지. 그때 계속 이런 장면이 나오는 문제들이 꽤나 있거든. 그래서 그 지적을 할 텐데, 그래서 이완적으로 지금 얘기했어요. EBS 풀이처럼 이렇게 하는 거랑 큰탐처럼 기하추론 이용하는 거. 만약에 기하추론이 더 복잡하거나 더 복잡한 걸 떠나서 그냥 좀 복잡하다라면 이걸 하지 않아. 단순하니까. 그래서 네가 얘기한 거잖아. 이 기하 문제가 나오면 그냥 사고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지 않아. 지금 그 그림을 보면서도 이게 겹쳐지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끝나. 이게 안 가. 이게 안 가는데 22번은 맞춰. 이게 뭔가 사고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라는 거지. 정리하세요.